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오늘은 주역이 되겠는데, 주역 오늘 35번째 기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34번째는 내천 대장계인데, 잠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 결혼하면 어느 순간에 이제 가정에 안주를 하고, 안주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큰 기운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대장이라 했고, 그걸 하나의 비유로 그렇게 했고, 이제 저는 이걸 깨달음의 세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깨달았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시간, 그래 정리를 다 마치고 나면 뭔가 모르게 큰 힘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대장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큰 힘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모르게 펼쳐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 35번째 개를 이런 형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땅이 있고요, 땅이 있고. 땅 위에, 땅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불이 나왔다. 삼리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것이 이제 지라는 의미고, 지라는 의미고, 요거는 불을 의미하는, 그래서 화지개인데, 화지를 개를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고 보니까 진깨다라고 했습니다. 진깨. 그래서 뭔가 모르게 꽉 찼으면, 풍선도 꽉 차면 이제 터지잖아요, 그렇죠? 요 마찬가지로 땅 속에 있는 불이 위로 나왔다. 불은 다른 걸 이제 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땅 위에 해가 쭉 떴으니까 낮이니까 뭔가 모르게 이제 나아가야 되겠죠. 뭐 밭으로 가서 일을 하던, 길거리에 사람 만나러 가던 해든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화진, 여기 화진 진깨다라고 합니다. 진은 이제 요거를 나아간다는 의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아갈 진짜. 그럼 나아갈 때는 뭔가 도리가, 어떤 기본 바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따가 효사 부분에 설명하고, 이와 같이 요 개는 이와 같이 이 개를 뽑았을 때, 즉 처음에 지는 여기 치가 8권절에 8번이잖아요, 그렇죠? 요걸 3리환 해가지고 3. 처음에 8을 뽑고 3을 뽑았을 때 어떤 설명이 나올 건가는 또 나중에 끝부분에 또 설명해 드리고, 자, 요걸 계산 부분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요 개는 이제 나아간다. 즉 도를 깨달아서는 세상에 펼쳐 나가야 되고, 가정을 얘기를 들었다 뭔가 모르게 꽉 찬 기운을 펼쳐야 되지 않냐라고 설명하는데, 저는 이제 이 대목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항상 말한 대로 지방에서 결혼하게 되면 뭔가 모르게 안주한다. 안주해서 뭔가를 가정을 다스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40대 이상 펼칠 수 있는데, 한편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학교라고 따져볼 때 초중고 마치면 이제 대학생 마치면 30대까지 마치잖아요. 이제 30대 정도 올라가면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렇죠? 직장이 다니면 직장도 하나의 학교입니다. 그동안에 배운 어떤 지식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사회에 나가서 그 회사에 전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40대 되면 이제 부록의 나이라고 항상 하나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40대 빨리 죽었기 때문에 부록이지만, 요즘은 부록은 대부분 50대가 지나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30대는 학교라고 명칭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동 시행착오로 배운 거를 이제 40대, 50대 되면 마음껏 펼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라도 해석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개의 순서는 바로 그렇게 개의 순서는 그렇게 되고,
괴사 부분을 제가 뭘로 설명을 준나라에 요 개에 보고 요 개를 보고 뭐라고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 놓은지 한번 괴사 부분을 서서 설명해 드린다면 한번 써봤는데요. 준나라의 문항은 같이 화지 진께를 뭐라고 설명해 놔야 됩니까? 진은 강후다라고 하네요. 이 강자는 편안할 강, 뭐 연속극에 보면 강령하십니까? 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령, 편안하게 한다. 후는 제후거든요. 제후는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결국은 나라를 평온한다는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나아가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즉 수신제가 다음에 이제 치국을 한다는 바로 그런 의미인데, 나라를 다스리는다, 나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을 펼친다. 그래서 강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이제 나를 잘 다스리면, 제후가 나를 다스리면 뭐가 될까요? 보상을 주겠죠. 그렇죠? 옛날에 천자는 이렇게 했대요. 뭐 줄석자 말을 줘서 쓰게 했다. 이게 번자는 여러 번자죠. 섭자 여러 섭자 여러 번 말을 줘가지고 사용해야하는데, 어떻게 그래도 그러니까 또 그다음 뭐랬냐면 주일 삼적 하루에 낮에 3번이나 접대를 해줬다라고 천자가. 3번을 접대했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 옛날에 이제 제후가 천자를 만나러 가면 왔다고 인사하고 갈 때도 한 번 인사하고 2번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 번 다시 또 낮에 점심 때인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접대를 해줬더만, 그만큼 요 강무를 잘 했는 제후들만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한 대로 가정에서 닦은 도나 그런 것들 세상에 잘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를 보겠죠. 부처님도 6년 동안, 즉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난 다음에 36년 동안 세상에 도를 펼쳐 나가는데, 펼쳐 나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우러를 봤잖아요. 바로 그런 현상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어느 정도 40대 지나면 애도 크고 난 다음에 뭔가 또 자기 뜻을 잘 펼쳐 나가야, 그죠? 펼쳐 나가야 가정하고 집하고 서로 유대가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효사 부분을 살펴보고, 요거 이와 같이 38, 여기 3, 여기 3, 8이라는, 먼저 뽑기는 8을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 뽑았을 때 주역점 내는 마지막 부분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지진께 효사 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처음부터 1, 2, 3가 다 음이 왔네요. 그래서 6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 조육을 보니까 진여, 제여. 나감이 나아가다 보니까 또는 꺾을 채자잖아요. 나아가서 꺾겠다, 나아가다 보니까 때론 좀 주저할 때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끝까지 하면 길하다. 망부. 이 밑벌 붙인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서 제대로 할까 말까 믿음이 좀 약하네요. 그렇죠? 그래도 유순하게 잘 하다 보면 무리 없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보니까 진여수여라, 나아가는데 때론 걱정수, 근심이 있을 수 있네요. 그렇지만 내가 이왕 나아갔으니까 끝까지 하면 잘 길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자개복, 우기 왕무라. 그러니까 받아라, 복을 받아라. 누구로부터? 그 왕의 어머니로부터. 이제 유기는 요건데, 요
6이가 응효하는 거는 여기 6, 5거든요. 6, 5인데, 그렇죠. 짝꿍이 많은데, 요게 이제 뭐 똑같은 놈이니까, 여기 이제 또 이건 왕의 자리고, 왕 자리를 표현하다 보니까, 또 음효가 왔으니까 또 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때론 이제 나아가다 보니까 또는 잘 안 풀릴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스승이나 또 멘토나 또 가정에 또 부모가 계신 부모한테나 또 내절하는 분들한테 일단은 자문을 받아보면 좋지 않겠나. 이 복을 받아라 할 때 복은 단순한 그런 뭐 물질적인 게 아니라 도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풀이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63. 63은 중륜 해망이라 무리로부터 따를 수 있다. 동의할 윤. 그러니까 무리로부터 따르면 후회가 없다 나오는데 거기에 왜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이 밑에 무리들도 똑같이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나아간다는 의견이 합치된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같이 무리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따르게 되면 후회가 없다. 그렇게 쓰기 되어집니다. 그 다음 구사는 이와 같이 양이 왔다 해서 구사인데 진여 나아가다 보면 때는 뭐가 있다고요? 쓱쓱하네요. 쓱쓱. 쓱쓱라는 말은 이제 석자가 다람쥐 석자고 서자는 쥐석자거든요. 때는 나아가 보니까 좀, 쥐, 다람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람쥐는 낮에도 보이는데, 쥐 같은 밤에 많이 활동하잖아요. 시간이 간신배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끝까지 그런 경우에는, 근심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 잘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내가 나아가다 보면, 뭔가 모르게 간신배들 나타났으니까 조심하라는데, 부처님도 에이스도 중간에 이간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6호는 회망,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나아간 후회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실덕, 물혈, 걱정하다니까 읽고 얻음을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이왕 나아갔으니까 꿈을 펼쳐야 되겠죠. 그렇죠? 뭐 부처님도 끝까지 다 하다 보니까 걱정을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고자 하는 게 길하고 불리한 바가 없다라고 하네요. 마지막 상구를 보니까 진기각이라 불로써 나아갔네. 머리를 이렇게 들받았네요. 그렇죠? 유용불업. 유용불업을 벌하는데 사용을 했다. 옳지. 쉽게 말해서 어떤 쟁취를 했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나아가다 보면 길. 그리고 무구, 허물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결국에 가면 인색하다라고 그런 내용이네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날아가서 주위에 뭐 배반자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무찌르고 내가 어떤 정치를 했다 하더라도 정치했다는 거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려길 무구.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불로 받아서 폭력으로 해서 얻은 성과는 별로 인정을 안 해주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사 부분을 잘 살펴봤나요? 효사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오네. 그동안 이제 잘 공부하고 했는 거를 믿음을 갖고 끝까지 잘 수행해라.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딱딱 뭔가 도를 깨닫다라든지 집안의 힘을 딱 갖다 쓰면 자충우동을 하지 말고 잘 끝까지 잘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 하더라도 중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중륜. 무리로부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주위 분들한테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자기가 뜻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만나는데
지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주변으로부터 배척당하면 안 되잖아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과거 뉴스를 보니까 축구 선수 중에 이강인, 저도 이강인 좋아하는 편인데 그렇게 형들한테 무례를 하니까 다음부터 어떤 선수는 이강인이가 축구 선수로 대표로 국대로 뽑히면 자기는 안 나가겠다라고 했다는 그런 좀 선배로서 좀 그런 감이 있는데, 요즘 그 최대 이슈가 MZ 세대 간에 MZ 세대 요 구성들 간에 또 세대 간에 또 다툼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륜 무리로부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부터 이 윤자가 동리할 윤자거든요. 동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로부터 주변 동료들로부터 많이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세 번째는 또 요약을 하고 싶은 사항은, 자기가 잘 하다 보면 주역에서는 이제 수여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여수여라는데 하다 보면 근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지혜로운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다시 뒤돌아가서 앉아서 다시 점검을 해본다든지, 왕모, 얘도 왕모라는 것은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거는 자기 은사님이나 또 부모로부터 또는 집안에 내조를 해주는 그런 분들한테 또 자문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가지고 다시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번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 강조하고 싶어서 어떤 여섯 번 뒤에 뿔로 박는다고 하는데, 뿔로 박아가지고 자기 성격에 대해서 화를 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역에서는 약간의 조심스럽게 하면 길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한다 해서 조금 얻은 바가, 자기가 성질에 조금 부려서 조금 얻은 바가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인색하다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게 해서 평정을 해서 조금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조금 바꿔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네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꿈을 펼칠 때, 어떤 쉽게 사업을 시작할 때라든지 40대 이후에 가장이나 차장이나 부장이나 어떤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치를 펼 때도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온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주역 점례 차원에서 인원자계가 나왔다면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좋은 성과는 있습니다. 좋은 성과는 있는데 잘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과연 오늘 계약하러 간다 하면 무슨 오탈자가 없는지, 좀 특약 사항을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계약을 체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좋은 길이고, 남녀간에 이런 계약, 오늘 데이트를 나갔다 그러면 오늘 혼인을 해야 될까, 약속을 해야 될까 할 때도 요게는 상당하게 괜찮다. 결혼을 약속하자고 약속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어떻든 건 재밌게 하는데, 가더라도 좀 주의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주변인들 간에 때론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현지에 가서 현지의 문화를 또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이 문화는 그 지방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형성되어 온 문화니까 그걸 잘 존중을 하다 보면 또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되어집니다. 요 정도 하고요. 그럼 36번째 개는 아까 우리가 거꾸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죠? 거꾸로 우리가 밑에 진교 불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번엔 이제 여기 올라가면 여기 이제 지께고 여기 내려오면 불이잖아요, 그렇죠? 불.
불인데 끄면 지화 무슨 개가 될까요? 명이 깨어나는데 이제 뭔가 모르게 요 개는 또 재밌는데 이제 크다랗게 성공을 얻었으면 또 반대도 있겠죠, 그렇죠? 이 해가 불이 땅 속에 들어갔으면 이제 저녁에 안주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스토리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요게는 또 다음 주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